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전쟁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줄 누가 예측을 했을까요? 러시아가 T-55 전차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T-55 전차는 2차 대전 때 쓰였던 전차인데요. 2차 대전이 아니군요. 냉전 시대에 쓰였던 전차예요. 현재 러시아가 얼마나 전선에서 악전고투 중인지 이것저것 끌어모을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으는 거죠. 개전과 동시에 러시아에 빼앗겼던 헤르손 지역을 이 우크라이나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믿을 수 없는 의지로 탈환을 했던 게 작년 11월 11일 이후로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젠 러시아의 푸틴이 언제쯤 이 소모전을 그만둘 용기를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종전의 시기도 결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세상 일은 한치도 알 수가 없고 또한 그 무엇보다 물량이 중요한 전쟁에서조차 인간의 의지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5월 9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익숙한 노래죠. 오아시스의 원더월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가 달라졌죠. 드디어 공사를 마치고 우리 원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조명 색깔도 막 바꿀 수 있고요. 시설들이 다 좋아졌어요. 새 페인트 냄새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적응하려면 좀 걸릴 것 같은데 제 귀엔 제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괜찮나요? 똑같나요? 괜찮군요. 이현정님 오늘 첫 곡 너무 좋네요. 새벽 운동할 때 오늘 날이 너무 좋던데 집에서 계속 일만 하다가 음악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허지웅쇼 듣고 딸아이 학교하면 같이 산책을 하러 가야겠어요 하셨고요. 이윤주님은 야 웅디 배경이 초록초록해서 그런가 SF 영화 속 주인공 같아요. 아바타 하필 SF 멜로 아닙니까 멜로. 8567 쓰시는 분은 웅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나와 도시락 싸운 거 먹으면서 웅디 목소리로 오후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리원식님 그러네요. 전쟁을 멈추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겠군요. 대의 명분 이런 것들보다는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그렇죠. 그 말씀드린 거예요. 예전에 소련 같은 경우는 후르시초프가 케네디랑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먼저 물러섰지 않았습니까? 먼저 양보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어떤 그 큰 나라로서의 용기일 수 있는데 그런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푸틴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끝났어도 사실 올해 초에 끝났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손해를 보려고. 자, 이순자님, 송지선님, 문성희님, 방수경님, 김혜연님, 김미진님, 정은아님, 손문희님, 임선희님, 이혜웅님 이외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뉴스를 함께 할게요. 자, 우리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때요? 스튜디오. 네? 그 SF 영화 속에 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영화 찍으러 온 것 같아요. 영화 찍으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뒤에 이제 그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 CG 입히려고 그런 거 어벤져스 찍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효과음이 빠밤 뭐가 나타날 것 같아. 뭐야? 조스 시절에는 CG가 없었어요. 뭐가 나타날 것 같아.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많이 높아요? 뉴스가 될 정도로? 네, 맞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높고요. 예. 그리고 일교차도 굉장히 큽니다. 오늘 기온의 일교차 15도 정도고요. 심한 곳은 20도 이상으로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태양의 고도가 이제는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고요. 오늘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우 높음. 네. 몇 번 말씀 주셨는데 선크림을 귀까지 발라라. 귀까지 발라라. 그렇습니다. 귀까지 발라라.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월 7만 원의 대중교통 무제한 우리도입니다. 네, 요즘 물가가 굉장히 쭉쭉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교통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얼마 전 독일 정부가 만든 파격적인 대중교통 패스가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예. 바로 도이칠란드 티켓인데요. 야, 헤드라인 나와 모니터에. 야, 난 안 나오는데. 대박, 봐봐 저기. 대박 사건 뉴스 같다. 오. 멋있는데. 우리 촌스럽게 그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늘 이랬던 것처럼 예. 도이칠란드 티켓인데요. 한 달 전부터 이러고 있었대. 우리만 몰랐어. 하는 사람들만 몰랐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돌아갈게요. 예. 이 도이칠란드 티켓 한 달에 49유로,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입니다. 이 티켓을 끊으면 고속철도를 빼고 지하철, 버스, 트램, 통근 열차 등등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그렇죠. 하루에 여러 번도? 그렇죠. 횟수 제한 없이. 그냥 완전 무제한? 맞아요. 대박이다. 한 달에 7만 원 정도만 내면 아예 무제한이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득이고요. 예? 첫날부터 이미 티켓을 사려는 사람들이 300만 명 넘게 몰렸습니다. 300만 명? 그렇죠. 야.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은 이런 티켓이 독일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예? 한 3개월 정도 동안 작년에 9유로 티켓을 선보였었어요. 요거는 시범적으로 내놓은 거였는데요. 3개월 동안 5,2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야, 장난 아니구나.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물가에 부담 가지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세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중교통을 많이 타게 되면 자동차 이용 10% 정도 줄어들고 또 이산화탄소는 180만 톤 정도 덜 배출된 그런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담당자 승진했겠다.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겠어요? 보상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독일 얘기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례도 있나요? 다른 나라도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스트리아는 2021년 10월에 클리마 티켓을 도입을 했는데요. 예. 요거는 하루에 4,500원만 내면은 하루 단위로 끊는 건데 4,500원 수준의 돈으로 이제 당일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고요. 룩셈부르크에서는 아예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제한 티켓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공짜? 네, 그냥 무료로 전환을 했고요. 스페인도 작년에 3개월 동안 일부의 열차 왕복 티켓을 무료로 나눠주는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인 게 차 없는 거리를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 타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겠다. 라는 기조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봉쇄령이 내려진 나라들도 꽤 있었잖아요. 이때 도로를 좁히고 이제 자동차 도로와 인도는 넓히는 그런 공사도 많이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가용 같은 것들 네. 덜 몰게 만들고 그쵸?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겠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대중교통 패스 만들자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전해 주셨어요. 비슷한 거. 예. 정기권에 대해서 전해드렸었죠. 비슷한 근데 요거는 아예 독일처럼 이제 얼마 내면 무제한으로 타게 되십시오. 무제한으로. 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월 3만 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하는 법안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이거를 조례 제정하는 운동도 지금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차를 더 많이 타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자동차 도로를 늘리는 계획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신촌에 대표적인 차 없는 거리인 연세대 앞의 신촌로가 차를 못 다니게 하는 자동차 없는 거리잖아요. 예, 오래됐죠. 근데 오히려 자동차를 다시 다니게 하자. 그거는 상권이 죽어서. 그래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또 반대되는 의견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옛날엔 참이 붐볐었는데.
그쵸. 그렇구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소똥구리 한 마리당 100만 원에 사겠습니다. 입니다. 소똥구리.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바로 그 곤충입니다. 개똥벌레 아닌가요? 소똥구. 소똥구리? 네. 비슷한 거 아닌가? 개똥벌레? 다르죠. 그런가요? 개똥벌레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렇구만요. 소똥구리는 소똥을 진짜 굴리는 아이. 아, 그렇군요. 아시죠? 아, 그럼요. 잠깐 헷갈리신 거죠? 완전 귀여운데. 뒷발로 막 이렇게 굴리잖아. 그쵸, 맞아요. 물건 나무서가지고. 근데 그 곤충이 이제는 절멸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큰 소똥을 돌돌 굴리면서 다닙니다. 소똥구리는.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을 했었지만 절멸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는 볼 수 없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진들이 다시 한번 이 재평가를 한 겁니다. 정말 사라진 건지 조사를 해봅시다. 라고 조사를 했는데 예. 사라진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70년대 이후로 계속 없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럼 나도 책에서 봤구나. 우리도 실제로 본 기억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최근에는. 예. 그래서 우리도 교과서에서만 많이 봤었고 이게 다 전 세계적으로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만 사라진 거기 때문에 지역 절멸이라고 기재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왜 다른 나라는 있는데 우리만 절멸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우리 풀에서 소를 많이 키웠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밀집형으로 키우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데 가둬가지고 키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항생제도 먹이죠. 예. 구충제도 먹이죠. 예. 하다 보니까 이 소똥구리들이 그런 똥을 먹다 보니까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목할 수 있는 여건이 특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집형으로 바뀌면서 밀집형 축산으로 바뀌면서 소똥구리가 절멸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소똥구리 뭐 한 마리당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나온 거냐면 사실 소똥구리가 자연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똥을 옮기면서 이렇게 씨앗들도 뿌리고요. 자연 비료도 널리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실제로 소똥구리 혹시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이렇게 키우고 계신 분들 집에 숨기고 있는 사람들 아니 실제 키울 수도 있잖아요. 곤충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으니까. 네. 갖고 계시면 저희한테 파십시오. 한 마리당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마리에 5천만 원을 들이밀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결국은 몽골의 소똥구리 200마리를 들여와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여기 더불어서 물방개도 맞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됐다. 2017년에 지정이 됐고요. 현재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땐 진짜 우리 토요일 코너에서 물방개 얘기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네. 지지난주군요. 지난주인가요? 그 추억의 놀이. 근데 지지난주 맞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절반은 모르시는 거야. 물방개가 뭔지. 그래서 난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점점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2017년 이후로는 아예 멸종됐군요. 네. 멸종 위기종이군요. 네, 위기종. 사실 거의 절멸 상태라고 하고요. 이때 지정이 된 거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네. 그래서 모르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았었는데. 네. 물이 있는 곳엔 무조건 있었는데. 무조건까지. 정말요? 이럴 수가. 아무튼 좀 씁쓸한 뉴스였는데. 네. 우리 퀴즈 어디서 나와요? 퀴즈는 뒤에서 나옵니다. 뒤에서 나온다. 네네. 선정답. 자, 우리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퀴즈. 네, 이 곤충이 국내에서 절멸했습니다. 소똥을 주로 먹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죠. 무엇일까요? 1번 장수풍뎅이, 2번 소똥구리, 3번 무당벌레.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론슨 브루노마스의 업타운 펑크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소똥구리였죠. 일단 선정답자 6560 쓰시는 분 그리고 곽지은님 축하드려요.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4577 쓰시는 분, 4808, 3002 쓰시는 분 세 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가람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옹디는 언제 점심 드시나요? 하셨어요. 이거 방송 끝나고 2시 이후에 먹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배가 많이 고프네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여러분들 지금 뭐 드시고 계시나요? 혹시 아직 뭐 좀 입맛이 없어서 라며 아직 식사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코너, 오늘 어떤 코너인지 알고 계시죠? 기대해 주시고 그 전에 자 오늘 조성철님, 이종관님, 김영훈님, 하동규님, 김미정님, 6243, 9911, 8768, 4577, 8571 쓰시는 분. 자 오늘 눈에 띈 새싹분들이에요. 잘 오셨어요. 계속해서 머물러 계세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맛집 탐방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미리 말씀 안 드릴게요.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AKA 힌트 요정 킬러. 자 여행교회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피디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행으로 수다 떨면서 여기에서는 패션왕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습니다. AKA 패션왕. 패션왕 우리 소장님 아닌가? 언어 위의 천재. 오늘 한 끼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 요정. 노트북도 시작했나 봐요. 네, 온몸으로 광고하고 있네요. 자,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유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유석입니다. 오늘 뭐 되게 기분 좋아 보이세요? 저기 숙취가 풀려가지고요. 진짜 그랬어요. 그 죄송한데 혹시 뭐 저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1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진짜로요? 언제 네네. 시작했는데? 원래 하던 채널에 들어갔어요. 네,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아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저 이름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코너로 들어간 거더라고요. 이제 아니 몇 번 하면 나와요 이제. 네. 그냥 개인 걸 파지. 저기 편집할 사람 예전에 한번 영상 편집자를 한번 뽑았는데 예. 도망갔어요. 놀고 먹기 연구소 채널을 파가지고 거기서 누구 직원이 한 명 그걸 배우면 되죠. 그러니까 그 직원을 뽑았는데 도망갔어요. 원래 하고 싶던 일이 있다며 그 있잖아요. 맨날 이제 루틴하게 맨날 하는 얘기. 어디 아니 떠날 그걸 때 왜 도망갔다고 표현하십니까? 그렇지. 꿈을 자기가 찾아가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만. 자기가 스스로 도망갔다는 얘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저 도망갈래요 그랬어요. 절멸했습니다. 알았어요. 자 우리 조영수님께서 아유 웃을 일이 없는데 노탁석 덕분에 웃고 있어요. 요리 상식까지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코너. 오늘도 잘 들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박가연님이 MBC 아나운서도 듣는 허지웅 쇼. 그 중에서도 노탁석의 맛맛이 재밌다고 하셨어요. 김대호 아나운서님께서 홍보하시더라고요. 어머나. 김대호 아나운서님께서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방송을 했는데 뜬금없이 제 팬이라고 하면서 노탁석에 하면서 콕 집어서 너무 잘 듣고 있다고. 힌트가 네. 재밌다고 하지 않았나요? 혹시? 일절 그런 말은 없었고요. TMI가 도움된다는 말은 없었나요? 예, 그렇진 않을 없었고요. 거야. 그렇진 않을 거야. 에이 그건 뭐 홍보도 아니네. 사실 노탁석의 맛맛을 통해서 우리 그 탁피디님의 패션 코디를 배우고 있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 예. 사실 우리 코너가 지향하지 대박스. 않는 어떤 부분을 배워가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 코너가 어떤 기념비적인 코너가 아닌가. 그래요? 다른 방송사에 있는 직원들조차 예. 귀를 기울여서 듣고 예.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코너가 아닌가. 그렇군요. 상당히 뿌듯합니다. 허재웅 쇼를 들으시던데 굳이 요 코너를 들으신다. 아니 콕 집어서 요 코너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 콕 집어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그렇다고 차요. 121 쓰시는 분께서 탁피디님 지난주 소개해주신 전유리 시옷집
원래 자주 가던 곳인데 허지웅 씨에서 소개됐다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웅어를 덤으로 주셨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사장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숨은 맛집 때로는 안 숨은 대놓고 유명한 맛집 이거는 이제 이우석 소장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덤으로 웅어를 네. 사실은 귀한 생선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딱 이 계절에만 철이 짧아가지고. 제주는 우리가 넘고. 그러니까 이거 그래요. 애청자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웅어인가 보다 웅어. 그래서 웅어요? 고뭉자를 써. 정말? 네. 그렇군요. 고뭉자랑 영웅자랑 똑같은 거 알아요? 그렇죠. 아니죠. 다르죠. 야 이제 안 속네. 수컷웅자인데 안 속네. 이름에 웅이 들어가서. 웅어. 그렇구만요. 자 우리 오늘 주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예 앞에서 주제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좀 충격적이긴 하죠. 기대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초치기 싫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니 사실은 지난주 막바지쯤에 예고도 해드렸고요. 사실 오늘 주제가 가루인데 왜 그래요?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정말 일주일 내내 이 코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어떻게 네. 주제로 가루를 가루요? 근데 정말 오늘 미숫가루 할 때 가루요? 한번 가루가 돼보겠다는 거지 우리가.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사실은 놀라실 텐데 극적인 사실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탁 PD께서 도저히 가루로는 TMI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가루의 역사가 없으니까. 평상시와 가루의 역사 뭐가 있습니까 진짜. 평상시와 다르게 방아에. 나 진짜 CNN 베스트 파우더도 찾아봤어 내가. 본인이 식당을 2개를 준비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극적으로 가루 TMI를 준비했답니다. 가루 TMI. 가루의 역사가 있다. 세계 최초일 겁니다. 네. 전혀 기대가 안 돼. 아니 그럼 여기서 이 가루 네네. 오늘 주제 가루는 전체적인 파우더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카레가루, 돈토레가루, 메밀가루, 밀가루 모든 가루가 총망라할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야심차고 참신한 주제가 아닌가 그래요? 싶습니다. 네. TMI 해요 빨리. 제육가루. 고기 먹고 싶은데. 제육가루. 제육의 가루. 네. 자 우리 TMI 역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예. 제가 정말 정말 TMI를 하지 말라는 거구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루가 되도록 진짜. 요즘 주제를 그렇게 선정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되겠는데 싶어서 되죠. 급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초점을 좀 맞춘 건 곡물가루인데요. 이 가루를 낸다는 거, 요게 사실은 왜 시작을 했느냐. 도정하는 거에 가장 원시적인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이라는 게 그 껍질로 쌓여 있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겨라든지 뭐 이제 기울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완전히 빻아버리면 그 결을 없애기가 쉬워집니다. 빻은 다음에 그냥 채질을 하면 돼요. 아하,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곡물을 이용한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이제 전분을 섭취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전분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드럽게 만들기가 이걸 또 가루를 만들어 내놓으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전분이라는 게 물을 흡수시킨 다음에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밥을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처음에 그렇지. 쌀알이다가 이게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먹거나 가공하기 편한 상태가 되는데 요걸 호화라고 하는데요. 이 호화시키기에 좋은 형태가 바로 가루인 거고요. 네, 웅디가 저를 보고 지금 빙글에 웃고 있지만 저는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웅디는 벌써 흥미를 그러니까 네네. 저기 그냥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아침에 급하게 준비했는데 계속 이렇게 가나요? 조금만 더 들어봐. 자, 근데 우리가 쌀은 그냥 먹잖아요. 예. 근데 밀가루는 꼭 가루를 내서 섭취를 하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소화 흡수율? 소화 흡수보다도 네. 쌀은 도리깨만 하면은 겨가 벗겨집니다. 네. 근데 밀은 그런 식으로 겨가 벗겨지지가 않아요. 아예 가루를 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루를 내는 게 일찍부터 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가루를 내고 나서 이렇게 채질을 하면은 그 채에다가 이렇게 불순물이 좀 남거든요. 그 껍질이. 그렇지. 옛날에는 그거 정말 없는 사람들이 먹었던 건데 네. 지금은 그게 또 각광을 받습니다. 아. 사과보다도 20배 식이섬유가 들어있대. 그래서 이제 이걸 식이섬유. 밀기울이라고 하고요. 밀기울. 네. 지금 굉장히 건강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밀빵 이런 게 나오고. 곡물가루의 종합판이 이제 뭡니까? 우리의 미숫가루죠. 미숫가루는 좋아요. 네네네. 예. 미숫가루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요게 사실 손이 좀 가요. 곡물을 물에 불렸다가 찌고 요거를 말렸다가 노릇노릇하게 볶아가지고 절구해 놓고 빻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미숫가루는 역전 앞이다.
미수도 사실은 가루고 가루도 가루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중복되는 거구나. 그렇죠. 원래는 미시였대요. 미시. 그래서 이 미시가 쪄서 말린 쌀가루나 보리가루를 뜻했기 때문에 가루가루다 요게. 그러네. 역전화피랑 똑같은 거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님들이 또 많이 드셨기 때문에 참선할 때 그래서 선식이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미숫가루는 사실 옛날에는 이게 그 군사 식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전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했던 그런 식량이었고요. 근데 아유 잘 들었습니다. 이거 재밌어. 잠깐만 있어. 이거 재밌어. 이 미숫가루를 예. 몽골 가면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글쎄요. 미스까라. 예. 그러니까 야. 그런 말이야. 자 우리 호탕한 웃음과 함께 진짜? TMI 역사 네, 그래서 여튼 그 조상들의 지혜가 남아 있는 우리의 가루가루 많이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몰라. 이씨. 노 작가님의 전략에 성공을 했네요. 이럴 거면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뭐하러? 어떻게든 탁 PD님이 TMI 역사를 준비를 못하도록 주제를 선정하시는데 오늘 성공하셨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뭐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분명 하긴 했습니다. 그럼요. 재밌었어요. 그럼요. 네. 하셨습니다. 자 우리 3부에서 여러분들 즉석 민원 회의를 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잖아요. 도토리가루도 준비했는데. 그거 합시다. 그만해. 힌트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좋았어. 예. 자 우리 전국 어디라도 맛집 정보 궁금한 분들 나 지금 어디 찾아가는데 여기 맛집 어딘가요? 라고 궁금한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로 질문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셔야 여기 계신 세 분께서 추천 맛집을 또 문자로 답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가루 맛집 어감도 좀 그러네. 가루 맛집 어감도 좀 그래. 예. 정말 오늘 분위기 콩가루네요. TMI 역사라니까 계속 무슨 겨 얘기나 하고 앉았고. 자 우리 가루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밀가루와 찹쌀가루가 들어간 음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에 위치한 기역집이고요. 여기는 제가 2번 갔었어요. 지난해 5월 하순에 갔었고 예. 올해 4월 초순에 1년여 만에 다시 갔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양산에 있는 남부시장 안에 있는 집이고 올해 횟수로 10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도넛 꽈배기 집이 되겠습니다. 도넛 꽈배기 집. 네,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을 가는 뭐 이유 또는 거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이 여러 방면에 걸쳐 있습니다만은 시장 통해서 이렇게 한 입 배워보는 꽈배기. 저는 시장 햄버거. 시장 햄버거 팔아요. 그것도 팔아요. 시장 햄버거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참맛. 최고. 그 너무 가축인 거 한 입에 베어 물고 시장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이 집은 정말 그 양산 토박이 분들은 다 아시는 이쪽 인근에서 가장 각광받는 그런 도넛과 꽈배기를 파는 집입니다. 제가 1년 만에 다시 갔는데 똑같아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그다음에 맛이 너무 빼어나고 바뀐 거는 가격이었는데 세상에 1년 동안 이 꽈배기랑 도넛의 가격이 올랐어요. 얼마 올랐냐면 100원. 700원에서 800원. 근데 사장님은 미안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분들은 요걸 올리고도 늘 미안해하시잖아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오른 물가가 얼마인데. 당연하죠. 특히 지금 여기서 이 가게에서 파시는 건 전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기름, 대량의 기름, 정말 가스. 올랐어요. 어떻게? 제일 사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만든 지 얼마 됐느냐에 따른 차이 말고 네네. 꽈배기 자체가 잘하는지 못하는 집이 따로 있어요? 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뭐야? 얘기해줘. 이게 쫀득쫀 반죽을 숙성시켜서 맞아요. 쫀쫀한 이게 뜯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럼 반죽하는 버석버석한 집이 숙련도에 따라서. 그 반죽을 얼마나 맛있게 튀겼을 때를 가정해서 미리 반죽을 얼마나 숙성을 잘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요즘은 사과에 20배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밀기율도 이런 이제 반죽에 많이 응용을 그걸 하고 몽골에서 뭐라 그래요? 미스까라. 미스카라. 근데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게 제가 사실 전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꽈배기를 파는 집이 서울의 한성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데 거기 그 부부가 운영을 하시는데 그 어머님도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되게 간단해 보이는 꽈배기 도넛인데 그 반죽을 2차 숙성까지 해요. 그래서 거기는 꽈배기를 쭉 뜯으면 이게 식빵이 아주 그 촘촘하게 결이 잘 일어난 식빵 뜯는 것처럼
그게 사실 뜯기거든요. 맛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반죽에 공을 들이고 숙성에 공을 들이는 집들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딱 중간에 뜯어보면 중간에 그런 숨구멍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이 약간 구멍이 맞아요. 그 결이 약간 닭가슴살처럼 이렇게. 맞아요. 숨구멍이 여러 개 있어야 돼 아니면 하나가 중간에 크게 있어야 돼. 아예 많이 있어야죠. 많이 있어야 돼. 그렇지. 촘촘하게. 맞아요, 맞아요. 아, 요걸로 감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리고 햄버거는 옛날 햄버거는 이것도 겨우 500원 오른 거예요. 2,000원에서 2,500원. 햄버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이제 맛있겠다. 우리가 보고 계신 건데요.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네. 맛있겠다. 저 단출해 보이는 그러니까 번과 옛날 느낌 물씬한 패티와 그다음에 양배추, 왕창, 당근, 오이 그리고 이왕 뿌릴 거면 이왕 넣을 거면 케첩과 마요네즈를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게 꽉꽉 채워 넣어라 이거죠. 요거 노 작가님이 찍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제가 찍은 거죠. 서던 아일랜드. 요거 요거 사진 미리 보내서 우리 모니터 좀 띄워달라 그래. 아, 여기 뒤에 띄울까요? 신기술 지금 SBS 새로운 새로운 스튜디오. 그거 저기 잘하는데? 시간당 예. 100 받는데 아, 괜찮아요? 예. 안 되고요. 몰디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먹을 때 패티가 뭐 모자라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는 소스가 깊숙이 배어 있지 않아 가지고 조금 빵만 먹을 때 약간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건 이 집의 옛날 햄버거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 끝까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장표 옛날 스타일 햄버거 중엔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집이고 진짜 맛있겠다. 그다음에 꽈배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꽈배기 찹쌀가루가 들어간 찹쌀 꽈배기가 있는데 저는 찹쌀 꽈배기를 먹었거든요. 쫀쫀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이 약간 부드러운 쪽보다는 약간의 결과 강인함을 갖고 있는 그런 반죽이었는데 아주 맛있었고요. 그다음에 팥도넛도 너무 좋았었어요. 팥도넛. 팥도넛. 네. 우리 사실은 웅디가 팥 들어간 음식 중에 찐빵, 팥도넛, 팥죽 중에 팥도넛을 제일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팥 들어간 건 다 좋아해요. 아, 다 들어가구나. 제육 다음으로 팥. 아, 이거 팥도넛이요.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팥도 가루를 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팥가루도. 근데 여기 가루 너무 이제 묘하지 마세요. 앙금째. 예, 통팥도 들어있어요. 보니까. 그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맛있겠다. 도넛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팥도넛도 있고 찹쌀가루가 들어간 찹쌀 도넛도 있고 그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판별할 수 있는 미니 도넛도 있고 생도넛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산에 여행 가실 일 있으면 남부시장에 한번 들으셔가지고 이 집에서 꽈배기 옛날 햄버거 도넛 드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예. 남부시장. 네. 남부시장. 양산 갔어. 남부시장. 양산 남부시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서 사실은 이제 양산이 부산에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 벨타운에 여행하시는 하시는 김에 함께 들르셔도 무방합니다. 해운대 쪽이랑은 또 금방이에요. 맞아요. 네. 얼마나? 차로 얼마나? 해운대에서? 차가 이제 그 운전을 직접 하실 거면 한 네. 3, 40분이면 갑니다. 3, 40분. 그리고 사실 지하철도 연결이 돼 있고요. 네네. 네, 아, 네. 지하철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쉽게 갈 수 있네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가루 맛집부터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자, 경북 영주시에 정말 가루 맛집 아주 즐거운 시간이지요. 오늘 가루 맛집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한여름 얼음을 동동 띄운 이 음료 한 잔이면 더위가 싹 가지곤 하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찹쌀이나 맵쌀, 보리쌀 따위를 말려서 가루로 만든 이 음식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사탕가루, 이런 게 있어. 2번 산초가루, 3번 미숫가루. 힌트. 오늘은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힌트 부진에 빠져 있는 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지난주에 먼저 괜찮은데? 지난주도 중타였죠. 그래요? 대박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오.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힌트 평가질이야. 예, 우리 웅냥이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하도 뭐 음식 이야기 또 뭐 식당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를 뭐 이렇게 미식가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미식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는 또 음식과 맛에 대한 포용력이 대범할 뿐이지 크게 뭐 미식가로 인정을 많이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조의 힘을 보여줘. 원조의 힘을 보여줘. 원조의 힘을 보여줘. 소장님. 자, 원조의 힘을 더 응원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원조의 힘을 더 응원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세요. 힌트 하세요. 미스테이크네. 예. 그냥 노 작가가 계속 하는 걸로. 소장님 저기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MBC가 듣고 있나? 새롭게 단장. 그러니까 오늘은 노 작가가 좀 참았으면 됐어. 아, 소장님이 먼저 하고 요걸 내밀었으면 더 대박이었어. 박수 받았다 진짜. 정말 예.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코너가
가루가 나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이 눈앞에 떠오르는데 일단 다들 미수에 그치고 있어 지금. 네. 아니 제 힌트는 괜찮지 않았어요. 다들 솔직히 왜 얘기해가지고.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갸루상의 갸루갸루 들으면서 오늘 세 분 출연료는 지폐를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가루? 예, 돈가루. 자,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탁스의 맘마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 모시고 가루 맛집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실컷 맛있는 걸 소개해놓고 나서도 이거 가루 맛집이라고 카테고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순간 별로야. 뭔가 터지는 느낌이죠. 아주 흩어지네 좀 오늘. 그렇지, 그렇지.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 방송 중에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우리 코너 끝나자마자 허지웅 씨 홈페이지 노탁스의 맘맛 게시판이나 허지웅 씨 인별그램에 자 전부 다 풀네임 위치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찾아가야겠다 싶으신 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아까 네네. 지금은 문자를 이제 좀 못 찾겠는데 그 잠시 동안 김포의 맛집을 찾는다는 문자가 왔었거든요. 아,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직도 저희 노력이 부족했구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화요일마다 스튜디오 들어오는 문에 우리가 공지사항 이제 코너 공지사항 코공이 붙어요. 코공. 네네. 1번 이우수 소장님 힌트 화이팅. 2번 노중훈 작가 장가가자. 3번 탁재영 PD 김포 맛집 그만. 근데 한 100번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 9441님. 아, 그죠? 네네네. 네. 그래서- 9441님, 네. 9441 쓰시는 분께서 아마 우리 코너를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모양이고 어쨌든 제가 그 김포 그 소상공인 연합회 그럼. 홍보 대사를 시켜줬으면 하는 어떤 지망생으로서 제가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근데 기존에 진짜 김포 맛있는 식당을 탁 PD님 진짜 안내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냥 지금 네. 갑자기 뇌리에 너무 우연치 않게 딱 떠오르는 거 하나만 말씀하세요. 하나. 그러면 김포의 디귿집인데요. 예. 김포의 맛집을 하나도 모르신다. 그러면 이 집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메뉴가 뭐예요? 그 집 메뉴 이제 칼국수. 칼국수. 네, 이제 고기 칼국수. 고기 칼국수. 가루네, 고기 칼국수. 성만두. 고기 네, 칼국수. 요거부터 성만두. 시작을 해보시면 만두 전골도 맛있고. 요 집도 저희가 코너 끝나자마자 어딘지 올려놓을게요. 자 네. 오늘 주제 고기 칼국수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7806 쓰시는 분께서 요거 노 작가님이 읽어주세요. 5월 20일 엄마 생신인데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또 동생은 용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갈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 쪽으로 가실지 아니면 동생 쪽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동생이 살고 있는 용산을 떠올려 봤고요. 제가 우리 담당 작가에게 중식당 한 곳, 양식당 한 곳, 또 한식 드실 수 있는 한 곳 종류별로 3곳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아.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7806 쓰시는 분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서.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생신. 네. 자 우리 두 번째 가루 맛집. 오늘 힌트로 가루가 된 소장님 차례. 가루라니요. 예. 경북 영주시 순흥면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흥면. 예, 순흥이 굉장히 이제 지명이 낯설긴 한데 사실 순흥 안시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우리 저기 도마 안중근 선생님의 기획안시예요. 그래서 순흥인 거죠, 순흥. 순흥이 예전에는 흥. 영주라는 이름보다 더 유명한. 맞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시옷집이 있습니다. 시옷집. 예. 근데 여기 식당 아닌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한옥이고요. 예. 예, 넓은 주차장
주차장을 이렇게 위용을 보시면 이 집이 얼마나 인기 있는 집을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 집은 딱 메뉴 하나만 팔아요. 그냥 어떤 거죠? 묵. 예. 아 무기요. 그것도 메밀묵. 메밀묵으로 묵밥을 하는 집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묵밥이 멸치 육수에 예, 진하게 우려낸 멸치 육수에 따끈하게 메밀묵을 붓고 거기다 김가루를 넣고 그다음에 양념장을 딱 해서 밥을 하는 공기를 딱 말아 드시면 말아요? 속이 정말 편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모두부라 그러잖아요. 모묵이 있어요. 모묵을 하나 또 시켜서 메밀 향이 그냥 이 집은 매일 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직접 만든 묵이기 때문에 메밀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메밀 향의 그 이제 풋풋한 예, 그 전통적인 그 음식의 향기를 예. 즐기시고 싶으시면 묵밥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예, 슴슴하면서도 이제 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웅디는 묵밥을 한 번이라도 드셔 보셨어요? 앞으로도 안 먹을 거야. 저기 우리 네, 이 선생님, 네네. 이 선생님 저기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아주 지금 그 말씀 소개 잘해주신 묵밥. 네네. 이제 여기 곁들여 먹을 이 메인 뭐 제육이랄지 메밀묵, 모묵. 고기 메뉴가 전혀 없어요. 이 집은 그러면은 반찬에도 없어요. 그럼 이것만 팔아요? 단일 메뉴 식당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 상상을 묵밥만 판다고? 원래 네네. 이쪽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수능이 묵으로 되게 유명하고 네네. 여기서 그 태평초인가 네네. 그 뭐 묵 전골이라고 해야 되나? 태평초가 아니라 네. 이 지역에서 먹는 네. 묵으로 만든 요리가 있어요. 아예. 맞아. 예. 그래가지고 이쪽이랑 예천 이쪽이 이제 묵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서 반찬도 이제 김치 그다음에 모말랭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깔립니다. 근데 참기름 향이 또 좋아서 이 쉽게 그냥 이게 기름기가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게 참기름으로 그걸 보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사진 보니까 네. 맛있겠다. 예, 맛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맛있겠다. 살짝 그 너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치. 묵밥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요. 맛있을 것 웅디 같아. 한번 드셔보시라고 추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을 말아 먹는 걸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을 쓱쓱 말아서 금방 후루룩 마시듯이 드시면 속이 편안하고 약간 매콤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양념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양념장을 좀 하면 얼큰하게도 드실 수가 있는데 괜찮네. 저는 그러면 메밀 향이 좀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대로 드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해드립니다. 고명으로 김치도 이렇게 송송 썰어 넣잖아요. 김치 씹히는 그리고 맛.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태평초라는 음식이 정확히 맞고 그러니까 웅디 같은 경우는 여기 가서 만약에 이 집은 단일 메뉴 식당이지만 이 동네 가서 태평초를 파는 집 있으면 거기 가서 그걸 드시면 돼요. 태평초는 뭐냐? 김치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 태평초 고추장 아니에요? 아니야. 그 이 지역의 향토. 음식 이름이에요. 음식 이름이에요. 향토 음식이에요. 네, 향토 음식이 거기에 묵이 들어가는 거. 김치 전골 근데 묵이 들어간. 고기 돼지고기도 들어가고. 좋아. 네, 태평초. 그거 드시면 돼요. 그러면. 왜 태평초를 소개를 안 해주시고? 메밀묵밥. 가루. 그렇군요. 돼지가루가 들어가. 어쨌든 이 많은 묵집 중에서도 지금 소장님 소개해 주신 이 집은 이 수능이랑 영주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유명한 집. 묵밥집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유명한 집을 소개를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사진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것 진짜 같아요. 맛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냉면 이런 거 즐기는 것도 사실은 보면 고기 육향도 즐기지만 메밀 메밀향. 특유의 향을 그 즐기려고 그렇지. 먹잖아요. 맞아요. 여기 가시면 그거를 완전 폭탄으로 팡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묵을 이게 예전에 그 박미양 음식 전문 기자가 그 기사에 썼던가 도토리묵이랑 메밀묵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묵이 거의 7대3, 8대2로 메밀묵 집이 적어요. 훨씬 숫자가. 네네 비싸니까 네. 메밀이. 오늘 도토리가루 궁금해요? 도토리가루 아까 준비해 왔는데 가루 뒤에 도토리가루 많은데 지금 준비한 저기 거. 혹시 다음 집이 도토리가루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우리 정말 기쁜 마음. 자, 또 오늘 들뜬 제가 마음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음 우리 맛집 가보겠습니다. 웅디에게 제가 피난처를 하나 마련해 드리려고 저는 이쪽으로 가봤습니다. 어떤 네, 맛집? 그러니까 다들 오늘 뭐가 나올지 제가 뻔했어요. 솔직히 그 뭐 도토리묵 뭐 묵집 나오고 뭐 이제 밀가루 분식으로 가고. 그렇지. 자, 저는 쿠스쿠스 먹으러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거 모르는구나. 네. 웅디가 네. 제일 안 먹는 음식이 쿠스쿠스예요.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네. 나도 망했네. 쿠스쿠스가 뭔데? 쿠스쿠스가 뭔지도 몰라.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맛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쿠스쿠스가 뭐냐면
아랍이나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서 먹는 밀밥이에요. 돼지 안 먹는 나라잖아요. 하지만 소와 양을 먹죠. 새우도 먹죠. 네. 밀밥이요? 네. 차라리 근데 무기나 안 내요. 우리 오늘 묵밥 맛집으로 계속 가볼까요?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아니 근데 이거를 양고기랑 같이 먹는단 말이야. 양고기랑 양고기랑.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스튜랑 같이 먹는단 말이야. 스튜. 아. 이 쿠스쿠스가 뭐냐면은 밀을 좀 굵게 빻아요. 가루를 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럼 이제 그거 세몰리나라고 하는데 그 세몰리나에다가 버터도 넣고 이렇게 물도 넣고 해가지고 찌는 것처럼 만드는 맞아요. 일종의 밥인데 요게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 버터 향이 싹 나요. 버터 향이 싹 나면서 좋아. 이게 뭔가 고기 국물이나 생선 국물이랑 어울렸을 때 예. 걔네랑 완전히 일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입안에 그 국물과 함께 그 전분의 든든함과 따뜻함이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느껴지게 해주기 때문에 맛있겠다. 예, 맛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못 느껴본 식감이기도 하죠. 약간 까실까실한 느낌도 있긴 하고 고두밥 같아요. 고슬고슬하고 더 좋아, 더 좋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북아프리카나 이제 아랍 쪽 음식점에서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접근성 좋은 이태원역 4번 출구에 있는 미음집이고요. 여기가 가깝네. 네네.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이름이 살짝 달랐는데 뭐 그냥 첫 머리는 똑같습니다. 그 이제 모로코의 아주 유명한 도시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한 건데요. 어쨌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내부는 그 북아프리카 분위기가 완전 느껴질 수 있게 여행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고 3층에는 물담배 피는 자리도 있어요. 이런 그 분위기에서 이제 좀 지역색을 좀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담배가루.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인기 있는 거 먼저 홈무스 드셔보셨나요? 홈무스? 예. 이 병아리 콩 가지고 약간 좀 뭐 호무스라고도 하고 후무스라고도 하고. 홈무스라고도 홈무스. 하고. 그래서 요거를 네. 소고기와 함께 먹는 홈무스 비프 코스타. 이거 굉장히 맛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 요리들이 그 향신료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쿠스쿠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양고기와 함께 나오는 로얄 쿠스쿠스가 있는데 이 쿠스쿠스 밥 위에다가 이거다. 양고기 케밥을 아주 큼지막하게 이거다. 넣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고기 이제 맛집이네. 향신료 들어간 그 이제 야채, 그 다음에 이 특제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그렇고 이 밥도 그렇고 이 쿠스쿠스도 그렇고 그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 먹는 겁니다. 어떤 맛을 내는 소스예요? 그러니까 약간 새콤하면서도 향신료 향이 많이 나면서 그러니까 양고기와 굉장히 찰떡궁합인 그런 향인 거죠. 양고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양고기가 안 들어간 문장이 없어. 모든 문장에 양고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얄 쿠스쿠스만 있는 게 아니라 쿠스쿠스 위드 비프, 쿠스쿠스 위드 램, 쿠스쿠스 위드 치킨 이렇게 획일할 수 있는 쿠스쿠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셔서 꼭 드셔야 되는 게 타진입니다. 타진. 타지는 뭐야? 여기 이름이 좀 생소하잖아. 그러니까 뭐 타진해 보란 말이냐, 먹을지 말지 타진해 보냐 이게 아니라 스튜입니다. 스튜. 향신료가 들어간 스튜인데 요리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휘림프 타진, 뭐 믹스 베지터블 타진, 뭐 양고기 타진 이렇게 각종 타진이 있어요. 양고기 타진. 네. 베지터블 타진에서 약간 화가 났어요. 주제가 양 아니에요. 양가루. 그래서 요 타진 국물에도 또 이 쿠스쿠스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 찍어 먹는 거예요? 요거 이제 살짝 말듯이 약간 카레 비비듯이. 카레 비비듯이 해서 촉촉하게. 먹으면 이 카레는 물론 이제 카레 그 밥과 카레를 그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카레 그 밥보다도 훨씬 더 그 소스의 어떤 질감과 향과 약간의 기름기와 이런 것들을 함뿍 머금고 내 입으로 와주는 게 또 쿠스쿠스의 매력이다. 그렇지, 맞아요. 라고 말할 수 그 있어요. 사실은 꽤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세계 요리 또는 이제 슈퍼푸드를 이제 맞아요. 뭐 파는 식당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 이 아랍의 뭐 후무스나 쿠스쿠스 파는 집이 꽤 많아졌어요. 맞아, 네. 막 콩 팔고 막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뭐 가관이 샐러드 파는 집도 많아졌고 그쪽 예. 계통에. 예. 오늘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꾸역꾸역 우리 잘 뭔가 버티고 있어요. 웅디를 납득시키는 데까지 성공한 것 같습니다. 타피디님 네. 그 쿠스쿠스 그 집 네. 저한테 저기 그 뭐야 플레임 좀 이거 코너 끝나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 네. 배달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이거 대본에 있잖아요. 대본에 있어? 네. 대본 어디 있어? 대본을 보시는군요. 아니, 근데 어쨌든 어디 있지? 저는 세상 막 자부심이 용솟음 치는 게 이 맛있는 식당 또 음식을 소개하는 셀 수 없이 정말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 중에 가루라는 걸 주제로 해서 전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인가? 그런 건 국영방송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방송에서 즐거운 시간에 왜 합니까? 자, 제가 또 식당 하나 준비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소장님이 메밀가루 이야기했는데 저는 도토리가루 할 건데 자, 웅디 실망하거나 역정을 내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웅디가 좋아하는 지점 반드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예, 그 예. TMI 모자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예, 도토리가루 TMI 있으니까. 일단 장소는요. 충청남도 금산군 여기가 어디야? 안 가봤지. 안 가봤지. 오늘 정말 분분하고만 진짜. 복수면 공남리에 있는 미음집인데요. 미민찜집. 아까 이제 그 소장님 얘기한 묵밥 여기 네. 묵밥을 팔아 당연히 여기 도토리 묵이고요. 묵밥 네. 파는데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건 도토리 칼국수였고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건 사실은 보리밥이었어요. 보리밥. 근데 이게 다른 집이랑 대별점이 뭐냐면 채소는 뭐 비슷해요. 무생채, 뭐 그다음에 양배추, 콩나물, 김가루, 상추 이런 게 들어가는데 도토리 묵이 들어가요. 비빔밥 재료에. 네. 그리고 이제 밥을 보리밥을 별도로 주는데 이 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뭐냐? 묵도 묵이지만 저 묵 비빔밥을 먹을 때 함께 여러분들이 끼얹어서 비비셔야 하는 청국장? 된장찌개 존재예요. 된장찌개. 근데 이 된장찌개가 보기에는 그냥 되게 뭐 평범해 보이는데 뭐라 그럴까? 멸치를 저 작은 된장찌개 뚝배기 안에 한 1톤을 갈아 넣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멸치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경상도식이 그래. 근데 이 집은 제가 먹어본 된장찌개 집 가장 향이 강했었어요. 어떤 네. 느낌이지? 멸치 향이. 진짜 멸치 한 1톤을 진짜 우리가 갈아 넣은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마치 멸치 그냥 뼈째에다 우려낸 것 같은. 예. 뭐 내장 안 발라내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비벼 먹으면 진짜 이 향이 정말 비빔밥 모두를 살려줘요. 진짜 맛있었어요. 수하게. 말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약간 절박하긴 한 게 표현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멸치 1톤 막 이러고 뭔가 웅디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양고기 안 들어가. 그리고 여기는 파전도 파는데 사실은 반찬으로 기본 찬으로 나오는 저 지금 보고 계시는 도토리 부침개가 저게 또 압권이에요. 저기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저게 추가로 주문하면 2,000원만 내시면 추가로 또 더 드실 수 있는데 떫지 않아요? 안 떨고. 오.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시고 잘 조리를 하시는 거겠죠. 근데 저게 얇은데 정말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3분 이상이 하셨을 때는 눈치 싸움, 눈치 게임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도토리가 다 싫다 그러면 여기 미니 족발도 있어요. 미니 족발. 예, 그거 드세요 그러면 웅디는. 네. 하지만 개인적인 뭔가 감흥은 보험을 들어놨는데 지금 보험을 들어서 족발까지 소개하는 와. 근데 개인적인 감흥은 그 묵이 들어간 그리고 된장찌개를 넣고 비벼 먹는 보리밥이 가장 훌륭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떡하지? 난 다 고기 안 파는 집인데 진짜.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또 다음 맛집 가볼까요? 저는요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지읒집. 맛집이 많죠. 지읒집. 예. 완산구. 상간에 있는데 이 집에 막 점심 시간이고 뭐고 그냥 막 찾아드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이는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주 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분식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사실은 이제 팥칼국수, 팥칼국수, 팥죽, 새알 팥죽 뭐 이런 것도 파는데 팥칼국수 좋은데.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슬기 칼국수 같은 것도 파는데 다 밀가루죠 지금. 예. 다 밀가루인데 여기에 콩국수가 있습니다. 콩가루. 콩국수인데 진짜 콩가루를 위에 껴얹어줘요. 콩가루가. 사진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걸쭉한 원래 전주가 굉장히 유명한 게 많은데 사실 콩으로 만든 게 굉장히 유명해요. 맞아요. 콩나물국밥도 그렇고. 맞아요. 면이 안 보여요. 가루가 많아서. 야. 걸쭉한데 국수 면발이 찰국수처럼 이제 저기 콩국수인데도 굉장히 면이 두꺼워요. 예. 쭉 그러니까 콩가루를 걸쭉하게 만든 짜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정도의 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콩국수 질감과 점성의 콩국수는 숟가락이 없어도 국물 다 딸려오니까 네네. 먹기 너무 좋아. 그냥 먹다 보면 국물을 따로 안 없어지겠네. 마셨는데 맞아요. 없어지겠어, 그냥. 없어지겠네. 없어져요. 너무 좋지. 그래서 신기하다. 이 집이 또 위에 콩가루를 또 금상첨화처럼 위에 또 얹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콩가루의 고소함을 다시 또 느낄 수 있어요. 먹고 싶다. 예, 이 국물 자체도 고소하지만 예. 콩가루가 얹어져서 좀 더 고소한 맛을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콩국수를 파는 집입니다. 김치 어떻습니까? 김치. 김치가 굉장히 맛이 전주 아닙니까? 역시. 게다가 전라북도답게 설탕 그릇, 소금 그릇 같이 놔두고 그렇지. 둘 다 넣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좋아. 먹고 싶다. 알겠습니다. 노중훈 작가가 이렇게까지 추임새 열심히 넣는 적이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가루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 우리끼리 지금 나가면서
가서 이제 그 닭꼬치 같은 거 하나 드시면 닭꼬치를 이 집에서 파나요? 딴 집에서. 다른 집에서? 예. 그러면 이제 고기 기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집 더 할 수 있어 우리. 야 저는 사실 한 집 더 준비했는데 예. 이 집은 나기가 무섭다. 왜? 아니 하세요. 이 집은 정말 가루만 파는 집이거든요. 어떤 가루를 네. 파는데요? 부산의 수안동에 있는 기역집이고요. 기역집. 기역 어떤 가루를 팔길래? 이렇게 말을 더듬지? 자, 40년 이상 된 오. 부산 동네 대표적인 선식 그 집이에요. 그래서 선식. 네, 그래서 이유식, 영양식 이런 것들을 비둘기들 안 와요. 정말 오래된 집이고, 그래서 그 수안동 그 인정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150개 점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가루 전문점. 사진만 봤는데 오늘 하이라이트네 이 집이. 하이라이트예요. 사진만 봤는데 기침이 나와요. 품목이 콩가루, 메추가루, 다시마가루, 녹두가루, 도라지가루, 백봉령가루, 청국장가루까지 다양하게 팔고 있으니까 이 집이 정말 그 부산에서는 이 집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엄마랑 어릴 때 이렇게 가가지고 맞아. 거기서 미숫가루 빻아왔던 그런. 그럼. 네, 그래서 여기 선식도 정말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예. 코너 오늘 방송 끝나고 예. 최 PD와 함께 코너의 존폐 여부를 예.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책임자 처벌을 하고요. 일단 그 다음 주에 우리 지금 스튜디오 넓어진 거 보이시죠? 네, 네. 여기 소장님 뒤로 왜 저렇게 넓은 줄 아세요? 네. 여기 곤장을 둘 거예요. 곤장을 두고 근데 왜 저를 쳐다보면서 웅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주제가 뭔지 아세요? 어. 제가 이미 작가한테 통보를 했는데 예. 갈비입니다. 갈비. 다음 주 갈비예요. 그런데 오늘 가루가 너무 세가지고 우리 앞으로는 실험적인 거 하지 말고 심지어 한 번 갈비를- 했던 거 또 해도 돼요. 갈비를 일본말로 하면 가루비 아닙니까? 아니 갈비의 옛말이 가리입니다. 가리. 한 번 했던 거 또 해도 된다. 그럼요, 그럼요. 맛집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아이, 그럼요. 여기 세 분이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많은데. 자, 그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 근데 제일 재밌지 작가님. 않았었어요 오늘? 미수에 그치는구만. 어떤 부분에서? 저희를 근데- 너무 미숫가루 알진 그런 건 좀 그만. 역으로 웃기긴 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속이 우리 미식거리네. 돌발 퀴즈 정답 3번 미숫가루였고요. 정답자 이진주님 3678 쓰시는 분, 6584 쓰시는 분 세 분께 오늘 선물 좋다. 묵은지 만두 오. 거기에 손칼국수까지. 맛있겠다, 가루다. 가루. 오늘 점심은 저 가루 아닌 걸로 먹을 거예요. 고기 먹어야지. 요거 만두랑 칼국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누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시면서 신청곡은 제목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정님, 오늘은 동생을 만나러 수원에서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놀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 가는 기분으로 혼자 즐기고 있어요. 날씨도 너무 좋네요. 모두 행복한 화요일 보내세요. 기차 타고 동생 만나러 가는데 이 지금 날씨에 어떤 기분으로 가고 계시는지 대략 짐작이 가네요. 아이고. 박정민님, 웅디 저 입원했어요. 비 오던 날 넘어진 게 일이 좀 커졌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병실에 누워있으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면회도 금지라서 너무 외롭네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럼요. 넘어지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는 제가 사실 제일 잘 알죠. 박정민님 빨리 회복하시고 어디가 어떻게 다치신 건지 부러지셨어요? 괜찮으시겠지. 면회도 금지라는 거 보니까 약간 심한 거 같기도 하고. 이번에 있는 동안 저희 라디오가 좀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요.
7117 쓰시는 분. 웅디, 오늘이 여동생 생일이에요. 수연아, 생일 너무 축하하고 이 못난 언니가 많이 사랑해. 제부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라붐의 상상 더하기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느껴집니다. 상품권 같은 걸 주신 건가요? 아니야, 그냥 알아서 사 먹으라고. 얼른 이거 띄워드려야죠. 생일 축하송이죠. 그러니까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들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859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맞지요? 자, 애청자입니다. 많은 라디오 프로 중에 이왕이면 웅디의 멋진 목소리로 소개되길 바라면서 첫 사연 보내는데요. 친목 모임에서 이벤트성으로 일주일간 커플이 된 친구가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커피와 케이크 쿠폰을 저에게 보냈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비슷한 건 싫고요.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녹음해서 들려주려고요. 혹시 아나요? 웅디가 사연을 읽어줘서 청취자가 한 명 더 늘고 커플 기간도 일주일에서 일평생이 될지 하면서 사랑 플러스를 신청하셨었어요. 이벤트성으로 일주일간 커플이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마니또 같은 건가? 그 친목 모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좋군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시네. 859 있으시는 분은. 그래. 잘 되길 바랍니다. 날씨도 좋은데 날씨처럼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부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덕담하시면서 이 생일 축하송을 동생에게 띄워주셨던 7117 쓰시는 분은 5장 주셨다고. 와, 훌륭하십니다. 역시 우리 청취자. 1981 쓰시는 분, 웅디 공부하다가 밥 먹으러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내년에는 이 봄 제대로 즐기고 싶습니다. 파이팅 내 자신! 이렇게 또 스스로를 향해서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날씨가 또 방금 가지신 그 희망이 조금이나마 더 큰 힘으로 돌아가서 좋은 결과로 돌아오길 바랄게요. 1120 쓰시는 분이 매일 듣고 있는데 문자 참여는 가끔 하다 보니까 당첨이 안 되네요. 어려워요. 저희는 남편이랑 둘이 자그마한 봉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 문자가 이게 끝인가? 더 없나? 더 궁금해요. 1110 쓰시는 분 문자 또 보내주세요. 봉제 공장 두 분 건강하시고요.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네. 노래도 신청하시고요. 매일 오세요. 레몬트리의 풀스가든 띄워드릴 건데요. 이 곡은 신은주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핑크의 Just Give Me a Reason 듣고 왔습니다. 8318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제가 레몬트리의 풀스가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곡 소개할 때? 내가 왜 그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뭔가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지? 뭐가 들어갔다 나왔나? 풀스가든의 레몬트리였죠. 죄송하고요. 8318 쓰시는 분이 방금 곡 신청하시면서 점심으로 좋아하는 추어탕 혼밥하고 사무실에 복귀했습니다. 제 꿈이 좌측에 추어탕집, 우측에 별다방 차리는 건데요. 그만큼 추어탕을 사랑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추어탕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이고 배고프네요. 7768 5537 5896 8404 쓰시는 분, 그리고 권은영, 왕동원, 김혜란, 권은영, 허정, 순희, 서강숙님, 많은 분들이 시간까지 쭉 함께해 주셨어요. 늘 감사드립니다. 광고. 허정씨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 있는 날이죠.
쇼 뮤지컬 드림하이의 공연을 앞둔 주인공 이현, 유태양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3065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 준비했고요. 자,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현채, 영상 김아림, 기술 김원영, 박삼만, 저는 허중이었습니다.